안녕하세요. 책을 그리고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의 책, 제가 제 눈을 그리고 제 정말 생각하는 시야를 뚫어줬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책, 따라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총균세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시죠? 자, 제가 대변동을 리뷰를 할 때 총균세도 언급을 했었는데, 자, 제가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달 프로젝트, 총균세 씹어먹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읽는 책인데, 자, 모임의 멤버들과 함께 읽으니까, 왜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모토로 우리 멤버들과 20쪽씩 하루에 읽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역사, 그리고 생태학, 그리고 지리학 등등 아주 깊이 있는 책이라서 폴리처상을 받으신 진짜 어마무시한 책 총균세입니다. 제가 어느 리뷰에서 읽은 내용인데 부동산을 알고 싶으면 꼭 읽어야 되는 책 중에 총균세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왜 그럴까의 관점으로 이번에 제독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독서를 하면서 또 제가 뭐 하고 있는 일, 너무나 사랑하는 제 부동산을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읽고 또 적용을 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독을 하고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책은 1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에필로그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특별 중고편에 추가 논문,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책이니까 짧게 요약하고 제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을 쉐어하는 형식으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1972년도에 생태학자이신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님께서 열대의 섬 뉴기니의 해변을 거닐고 있을 때 그곳에 남다른 정치가로 알려진 얄리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대요.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 그 인간이 만든 뭐 발명품, 의약품, 모든 인간이 만든 물품들을 화물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자, 왜 그것들을 우리 흑인들은 만들지 못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책은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좀 많이 느껴졌었어요. 하물며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도 이런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서 또 네 탓이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전 정말 truly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깊은 학문의 성취가 이제 호기심 그리고 질문에서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 모든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것, 그리고 열린 시야로 사고할 것, 그렇게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얄리의 질문은 뉴기니인과 유럽 백인, 대조적인 생활 양식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이 문제를 확대를 시켜 본다면은 현대 세계에 존재하는 더 큰 규모의 현저한 불균형도 내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왜 부의 힘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분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인류의 발전은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 또 그러한 속도 차이는 인류 역사에서 이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경향이고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무식하게도 저는 진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죠. 유라시아 지역을 정말로 거기서 새로운 발전이 먼저 일어났다는 걸 몰랐습니다. 무식. 그런데 자, 그리고 유라시아가 정확히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요. 자, 이래서 이 책이 제 눈을 뜨게 했고 또 우리가 아시안인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또 백인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없어져서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책의 한 줄 평이라면 백인 우월주의를 백인인 정말 특혜를 많이 받고 자란 이 교수님의 결론, 백인이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그냥 운이 좋고 축복받아서 좋게 그 좋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의 생태학적으로나 아니면 지리학적으로나 역사적이나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수긍을 했고 그러다 자, 폴리처상을 받게 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측면에 있는 우리의 문제, 코로나, 역사에도 계속 있었던 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도 되고, 또 우리는 그전에도 극복했었고, 또 이번에도 극복할 거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균이라는 것이 전 사실 또 무식했던 예전 인디언들을 유럽인들이 이제 정복을 했을 때 전 유럽인들이 정말 싸움 잘하고 막 총, 칼 이런 거 잘 써서 정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천연두, 우리는 뭐 유럽인들이나 우리는 천연두를 이겨냈고 면역력이 있었던 거죠. 그 천연두 균이 묻은 담요를 이제 인디언에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총 한 번 안 쏘고 인디언들이 천연두에 걸리면서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식량. 의식주 중에 너무나 중요한 식량도 식량 생산의 기원이 생산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은 전 세계에서 고작 뭐 9개, 어쩌면 5개 지역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수렵 채집을 할 때 더 영양 상태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지 않을 때는 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탄수화물이 많아지고 또 다른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의 그 농경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자, 수립 채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수립 채집 때보다 우리는 몇 배로 더 일을 해야 하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 맨파워가 필요하고 또 이제 계속 정착을 하게 되니까 아이를 낳아도 되는 그런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서 농경 생활을 더 하게 되었는지 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일단은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정치와 그리고 법이 생겨지는 그러한 구조로 발전됐다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얄리의 질문이었던 우리 흑인들은 왜 화물을 만들지 못하나요의 교수님의 답은 환경의 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타고난 차이가 아니고 자, 가장 중요한 4가지 그러면 환경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가축화 작물화의 재료인 야생 동식물의 이제 대륙 간의 차이고 이 차이가 인구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는 확산과 이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 자, 이것 또한 대륙마다 크게 달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각 대륙의 이게 사이에 자,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어떤 대륙은 좀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서 문물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떤 대륙은 좀 더 확산에 용이했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네 번째 마지막 요인은 각 대륙의 면적. 전체 인구 차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거는 쪽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자,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또 그러면서 경쟁하는 이제 사회에서 그런 이제 뭐 경우의 수가 많아서 늘 혁신적인 문물을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좀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압박감도 커지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쉐어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유라시아 지역과 중국의 발전이 먼저 일어났다고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유럽에게 추월을 당했을까? 전 이 부분이 참 재밌었거든요. 왜 처음 시작이 좋았고 발전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왜 다른 형편이 되었을까? 교수님은 이렇게 풀이를 하십니다. 유럽의 만성적 분열과 중국의 만성적 통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유럽은 콜럼버스의 대륙 발견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왕한테 가서 난 저기 가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게 바로 한 번에 오케이가 난 게 아니라 자, 유럽의 여러 왕족 중에서 자꾸 실패를 안 된다 노를 계속 하다가 자 5번째 시도한 왕이 오케이 그럼 한번 가봐 내가 서포트를 해줄게 그렇게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한 군데에서 노를 해도 다른 왕이 허락을 하면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데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가능성. 근데 중국은 이제 통일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연구를 하는 걸 계속 하다가도 이 왕이 갑자기 수 틀려서 노 하면 이제 하던 걸 멈춰야 되는 그러면은 다른 걸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에 만성적인 통일이었던 이제 중국에서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경쟁과 다른 시야를 가진 민족을 사실은 존중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지게 된 유럽에게 추월당한 역사를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많이 가졌던 중국과 그리고 아니었던 유럽에 왠지 이게 타고난 천재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둔재 노력형 천재에게 추월당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타고난 천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삶은 기회를 준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뭐 이런 뜬금없는 삶의 지혜를 총균세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인류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제 업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 고민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리얼터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전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할수록 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정말 한 번 더 경험하게 된 2020년도였는데요. 이번 연도에 저와 인연을 맺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그분들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축인 부동산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 해 계속 결과가 좋아서 저희 고객들과 통화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언니 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선영씨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년에도 정말 힘을 내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번 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정말 선영씨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저의 클라이언트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미라클 모닝 그리고 써니 미라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자, 두고 읽어야 할 책. 자, 총균세.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새해에는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하세요. 2021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